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과 영란은행도 50bp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장 초반 1% 넘게 하락했던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연말연시를 맞아 코로나19가 더욱 급격하게 확산할 수 있다며 무료 검사소 설치와 자가 진단키트 지급을 골자로 하는 비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역시 사실상의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시장에선 코로나 진단키트주가 강세였습니다. 반도체 혹한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4분기 실적 부진 우려가 제기된 SK하이닉스가 52주 신저가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달 들어 2년여 만에 종가가 7만 원대로 내렸는데 의미 있는 수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년 2분기까지는 메모리 가격 추가 하락과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네, 조금은 어려웠던 금요일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주목받았는지 유레카 헤드라인으로 먼저 살펴보고 왔고요. 자, 금요일은 이분과 함께하죠. 임상현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올해 마지막 FOMC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방향성을 조금 찾지 못하는 느낌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코로나 관련해서 제약주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계속해서 진단키트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약주와 진단키트 관련주들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에서 지난주에 특징 섹터를 분석하면서 현재 진단키트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좀 하겠는데요. 물론 계절적 유행이라는 어떤 흐름에서 보면은 당연히 현재 그 유행병이 다시 한번 증가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의 유행은 트리플 데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감하고 현재 독감하고 감기,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된 트리플 합성해서 유행한다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핵심적으로 이제 보면은 코로나가 유행이 된 부분들은 가장 유행이 되는 부분의 핵심은 면역력이 이제 저하되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데 백신 일부 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백신을 투여했을 때는 현재 면역 저하 현상이 좀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AD 면역 증강 현상을 상당히 두려워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독감하고 같이 유행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현재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현재 차백신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우리 백신의 기술은 현재 면역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 업계에서는 암암리에 이런 사실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외적으로는 공표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그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그대로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는 홍콩 연구팀에서 이제 오늘 발표가 됐는데 1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 그런 보고가 있었고 실제 베이징에서는 화장터가 5일을 기다려야 된다.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상당히 나오고 있고 또 현재 중국 춘절 같은 경우는 1월 22일경에 있죠. 그래서 최대 고비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추수감사절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24일, 25일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진단키트를 정부에서 구매를 하면서 다시 한번 무료 보급을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코로나 관련된 종목뿐만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일반 제약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현재 항생제뿐만 아니라 간 해열제 이런 그 어떤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 종목까지 대거 급등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더 유행을 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됩니다. 먼저 현재 진단 키트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진단 키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신속 항원 방식, 그러니까 중국에서 현재 PCR 검사를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없애는 대신에 신속 항원 키트, 그러니까 즉석에서 자가 테스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신속 항원 키트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신속 항원 키트 위주의 어떤 그 성장성을 보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주로 엑세스 바이오, 수젠텍, 휴마시스, 바디텍 메드 이런 종목군들에 이제 언급을 좀 드렸고 또 현재 그 타액 진단이면은 더 좋은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씩 보면은 엑세스 바이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 미국 회사입니다. 현재 미국의 회사의 부분에 해당이 되고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실제 조달청과 이제 계약을 맺었던 부분 560억 정도인가 계약을 맺었고 최대 5,600억 정도의 이제 계약을 확대시킬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졌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현재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나와주지 않겠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있으면 한 번 정도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세선으로 보면은 최소한 추세 각도로 보면은 최소가 한 16,600원 또는 18,000원 이 사이까지 한번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미국 한미 합작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EDGC라는 회사가 좀 됩니다. 그래서 EDGC도 우리가 이때 한번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EDGC 같은 경우는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그 인조고기, 인공 배양하는 그 현재 인공 배양육 뿐만 아니라 항암 바이러스에 대한 자유사의 치료 기전까지 좀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유전자 어떤 그런 개인 정보를 가지고 메타버스까지 좀 약간 병용하는 그런 IT까지 이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색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돼서 EDGC가 주목을 하자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차트로 보면은 한번 상승을 좀 해줬다가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보고요. 한번 이제 상승을 해줬다가 약간 눌림목 조정을 보이고 다시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제 상승 삿바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나름대로는 거의 한 3,000원 정도까지 한번 바라보셔도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그 진단 키트 이제 신속 항원 키트에 대한 종목군 중에서 휴마시스하고 이제 수젠텍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전체 다른 요인 때문에 미리서 한번 크게 급등을 좀 해줬죠. 이제 주주운동 관련된 이슈 때문에 크게 미리서 올라졌고 현재 빠지지 않고 버텨주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크게 이제 상승은 하는 부분들은 약간 나오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22,000원에서 24,000원 정도 약간 보셔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수젠텍이라는 종목이죠.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약 16%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젠텍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오면은 접근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돼서 후발 종목군 쪽으로 한번 바디텍 메드나 이런 종목, 미코바이오메드 이런 종목군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진단키트주 방송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데 이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의약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유레카에서도 이번 주에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의약품 관련주들도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약품 관련된 부분에서도 현재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두 가지 이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 부분들은 그 현재 그 해열제
항생제 관련된 부분들의 이제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주의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은 현재 항생제 부분에서 핵심적인 종목군들은 이제 국제약품, KPX 생명과학, 화일약품 이 세 가지 종목이 항생제에 관련된 이슈의 종목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해열제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경보제약, 국제약품 이런 종목군들에 좀 해당이 현재 삼진제약 이런 종목군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공통적으로 항생제하고 해열제를 같이 생산하는 종목이 국제약품이 좀 됩니다. 국제약품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번 그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뭐 대장주냐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은 이날이죠. 지난 월요일 날 상한가 친 종목이 이제 대장주입니다. 그때 KPX, 화일약품, 경보제약, 국제약품 이런 종목군들이 상한가 치고 조정을 보였던 종목이 다시 한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현재 국제약품이 가장 대장주적인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제 후발적으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들은 현재 CMG 제약 부분들의 약간 후발적으로 종목이 지금 이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CMG 제약 같은 경우도 양봉, 운봉으로 계속해서 약간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약간 원고하고 좀 다른 종목이 좀 있어서 계속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은, 또 하나 한번 관심 있게 좀 가져야 할 부분들은 현재 진통 해열제 중에서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 현재 이렇게 타이레놀이 있지만은 또 그 진통 해열제 같은 경우는 개보릴이라는 삼진제약에서 나오는 약품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아직 시세가 크게 나지 않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진제약 같은 경우도 한번 시세가 좀 낮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이와 함께 관련된 부분들은 안국약품하고 영진약품도 약간 비슷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현재 영진약품 같은 경우도 제가 왜 영진약품 이야기하냐면은, 영진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임상 파이프라인도 같이 이제 병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나와줄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진약품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 돌파, 조정, 돌파 완착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할 필요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현재 삼진 제약이 가장 개인적으로 꽂힙니다.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네, 제약주 중에서 CMG 제약, 영진약품, 삼진제약 이런 종목들 봐주셨는데, 임상현 파트너님은 현재 삼진제약 가장 주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진단키트주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제약주까지 오늘 헤드라인에 이어서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는 이어지는 화면 보면서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과 다음 주 시장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지난 유레카 종목 성적도 좀 체크를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유레카 종목 중에 실리콘2가 있었는데요. 9.46% 오늘 하루 동안 이만큼의 상승폭 보여주면서 힘을 내줬습니다. 자, 더불어서 관심주로서 또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도 있는데요.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도 터치하는 모습 보여줬고 최종적으로는 21%가량의 상승폭 나타내면서 오늘장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임상혁 파트너님, 이 두 종목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이제 실리콘2나 뭐 화장품주가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그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리오프닝이나 이런 부분들은 피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지만은 예전에 그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는 초기에 보면은 리오프닝주가 현재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에 유동성 기간 동안에 같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리오픈주가 언제 빠졌냐면은 현재 그 코로나가 약간 종식이 되려고 했을 때.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도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부터 더 추락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아이러니컬한 움직임들이 좀 주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유동성의 힘 때문에 이제 같이 올라갔다는 뜻의 개념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선반영의 개념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화장품주도 현재 코로나가 다시 한 유행이 되면은 화장품주도 다시 빠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은 약간은 오산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참고사항일 거고 유동성이 현재 다시 한번 현재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약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온라인 이커머스 쪽에 어떤 그 플랫폼 사업을 하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러 말씀드렸는데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현재 국내 중소형 메이커를 총 집결을 해서 이걸 소개하는 중간 어떤 유통 플랫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실리콘2고 그다음에 중국을 위주로 하는 징동닷컴을 위주로 하는 종목이 청담 글로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이제 실리콘2를 약간 고른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은 애국 열풍 때문에 전체적으로 MZ세대가 거의 뭐 공산당에 충성을 하고 외국에 대해 똘똘 뭉쳤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이 예전처럼 하기 굉장히 힘들다 좀 생각이 돼서 현재 실리콘2를 골랐던 뭐 그런 내용인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 시점이 이때 제가 저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막판에 올라서 약간 조정을 받으면은 약간 그 좀 접근을 하자 했는데 현재 조정 받고 나서 하루 더 빠졌습니다. 근데 보통 상승 추세에서는 약 5일 정도 기다렸다가 조정이 오면은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일째 부분들이 이제 상승 삿바 형태가 나와줬고요. 종가 다시 올라갔고 그 다음 날 상승 삿바의 상단에 십자 도정이 있었고 오늘 장이 안 좋은 가운데도 이렇게 올라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약간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실리콘2가 현재 거래량이나 이제 매집적인 어떤 흐름들이 완연하게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커머스 기업 어떤 플랫폼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함께 된다면 플랫폼의 가치는 현재 미래 성장성을 한 번에 좀 반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굴뚝주하고는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류에 대한 그 대표 상품이 아마도 그 화장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돼서 물론 이게 이제 뭐 패션, 콘텐츠가 이제 패션이나 푸드 쪽으로 이쪽으로 뭐 확산될 가능성도 많지만은 일단 화장품주를 뭐 선별을 좀 했는데 현재 제대로 장이 안 좋은 가운데 가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다만 목표가 부분들은 최근에 저점에서 보면 2,000원대에서 지금 한 3,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이게 한 중수배가 되면은 약 4,300원 정도, 4,300원 정도 바라보시고 약간 뭐 접근하시면 좀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실리콘2가 올라왔기 때문에 청담 글로벌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눌림목이 조정이 되면은 청담 글로벌도 같이 함께 이제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그 현재 지난 한 3주 전에 3주 전에 이때죠. 한 달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이때 현재 그 STX 중공업을 좀 이야기를 했고요. 또 최근에
현재 아침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매각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현재 한번 그 2021년 이때도 한번 공략을 해서 다 일주일 만에 이제 따블이 더 났죠. 전례가 있었습니다. 상한가가 4번 갔고 그 다음날 고점까지 갔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례까지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운봉이기 때문에 약간 뭐 조정이 될 수는 있지만 후속적으로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참고적으로 HDS나 SDS 엔진은 계열사가 분리됐기 때문에 같이 동반 상승하지 않는다. 다만 SDX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니켈 관련된 강원도 쪽 사업을 좀 하고 있는 히토리 쪽의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은 조금 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단순히 이제 SDS는 참고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그리고 오늘 관심주로서 어떤 종목들 이야기해 주실지 더욱더 기대가 되게 만들어주신 임상현 파트너님이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의 여정 떠나보게 될 텐데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화폐 전쟁이라고 저희가 설정을 좀 해봤는데 지금 이런저런 페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페이, 화폐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임상현 파트너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또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가상화폐가 상당히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 가상화폐는 약간 약간 시들었죠. 디지털 화폐에 대한 뭐 중앙정부의 발행, 또 통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슈가 좀 사그라들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화폐를 유통하는 온라인에서 계속해서 유통 어떤 구조가 커지기 때문에 이 온라인에 대한 수수료, 또 온라인에 대한 그 현재 흐름을 지배하는 플랫폼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왜 이제 애플페이가, 물론 애플페이가 뭐 반짝하다가 약간 사그라들었지만은 이게 1월 달에 이제 진짜로 애플페이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를 약간 보고 한번 이 개념부터 서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세계 2위의 애플페이, 2위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다. 애플페이가 9분 능선을 넘었다. 국내에서도 먹힐까? 이런 헤드라인이 있는데, 일단은 국내에서는 알다시피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네이버페이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틈새 시장을 파고들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약간 보셔야겠죠.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애플페이 상륙 초일기에 삼성페이가 때 아닌 광고, 몇 년 동안 광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을 보면은 거의 삼성페이 광고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삼성페이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삼성과 애플이 이제 대적 관계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그 시장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정작 관련된 업계인 현재 그 네이버와 카카오페이가 현재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각 카드사에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현재 자체 페이 앱을 설치를 하고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3파전, 이제 빅테크 업체하고 카드사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제조사 이런 부분들이 거의 3파전의 구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하고 또 여기서 수혜주를 한번 좀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페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신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이제 전자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각종 현재 카드를 등록을 좀 해서 현재 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카드를 등록할 때 어떤 그 플랫폼에 카드를 등록을 할 것이냐 이렇게 남아있죠. 삼성페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카드를 등록하고 거기서 골라서 쓰게 되면은 삼성페이가 프로그램을 깔아줬잖아요. 그래서 수수료가 떨어지는 개념인데 모바일 이제 페이 부분들은 바로 카드 단말기에 바로 대기만 하면은 바로 결제가 떨어지는 구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새 애플페이가 광고가 되면서 지금 삼성페이 광고가 있죠. 삼성페이 광고는 뭐냐면 간단하게 전자신분증도 가지고 있고 디지털 키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극장 영화표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카드도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집에 들어갈 때 집키, 전자키도 이걸로만 되면 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몇 년 동안, 6년 동안 광고 한 번 없었는데 의아하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애플페이의 시장 잠식력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놓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CF 광고의 흐름, 컨셉 이런 걸 들고 한번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애플페이가 얼마만큼 시장을 잠식을 하고 있는지 해외의 어떤 동향을 보시면은 국제 결제업자의 어떤 순위입니다. 순위가 보통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는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를 가지고 갑니다. 국내하고 제휴를 했죠. 왜냐하면은 국제 결제망이 다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사용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결제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현재 중국의 알리페이를 또 미국의 마스터카드를 넘길 정도로 애플페이가 2등을 좀 차지하고 있죠. 그럼 페이팔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보이고, 근데 뭐 애플페이하고 삼성페이를 비교를 봤을 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국내에서는 삼성페이가 오프라 내에서는 거의 다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을 빼고요.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애플페이가 비자를 넘보고 있죠. 비자는 아직 넘사벽인 구조인데 비자를 빼고 나서 애플이 거의 유통 플랫폼, 전자결제 플랫폼을 다 잡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국내하고 또 해외 상황하고 봤을 때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오늘 나온 뉴스 같은데 올가 선정에서 경기 방어주에 투자를 하라. 그게 이렇게 리스트가 나온 건데 그 중에서 현재 영업이익이 높고 경기 방어주인 성격을 현재 고르면서 비자, 마스터 이런 종목군들을 최상위 종목으로 선정을 했다는 점에서 과연 이제 비자 마스터가 단순히 신용카드 수수가 아니라 전자결제망을 현재 구축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에서 두 가지가 있죠. 가상화폐라는 그런 화폐하고 그다음에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반 기술, 유통 구조의 기반 기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일반적인 데서는 블록체인 기술, 그러니까 유통에 대한 플랫폼 구조를 원하고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결제망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화폐로 실제 실물화폐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 결제망 이런 부분에서 애플페이가 차지하는 것들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제로 지금 비자 월봉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속적으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최근에 악재에도 불구하고 거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유통 구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될수록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런 부분들이 전자결제망 이런 플랫폼 구조를 전 세계로 통일을 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성을 애플페이가 넘보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빅테크가 언젠가는 금융업을 다 잡아먹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실이 개념이죠. 언제나 신한은행이나 KB 국민은행 이 은행들이 10년 후에도 지금의 위치에 있을까 하는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면서 카카오뱅크나 뭐 이런 그 인터넷 은행을 약간 주목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 인터넷 업체들이 이제 금융업을 좀 진출한 부분들이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페이, 그다음에 애플도 애플카드, 애플페이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리브라라는 가상화폐까지 만들려다가 미국 내 어떤 철퇴를 맞고 약간 취소되는 것도 있고 아마존도 다시 유통이기 때문에 아마존 페이를 구축을 한 사례도 있고 또 페이팔도 현재 구축을 한 사례가 있는데 유독 애플에 약간 밀리는 부분들. 그러니까 애플은 모바일에서는 그 안드로이드하고 그 iOS하고 두 개의 어떤 플랫폼이 나눠져 있죠. 운영 체계가. 근데 애플의 애플페이, 그러니까 애플페이하고 구글페이가 있는데 거의 이제 그 게임이 안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애플페이가 많이 잠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삼성하고 같이 제휴해서 같은 어떤 그 iO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된다. 좀 생각이 됐기 때문에 애플이 생각보다 무서운 전략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의 어떤 지급 결제 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가면 갈수록 온라인 지급 결제 부분들이 굉장히 가파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지급 결제율 증가율도 최근에 약간 주춤했지만은 계속해서 증가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국내 지급 결제 시장 현금이 아닌 부분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현재 세 개의 어떤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융회사의 파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금융업자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이런 업체들 말합니다. 그다음에 휴대폰 제조사 부분들은 현재 그 삼성전자나 뭐 휴대폰을 만드는 업체에서 거의 전자지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지갑 플랫폼 안에 모든 카드를 넣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제일 먼저 수수료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갈수록 증가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흐름에 대해서도 약간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세계의 어떤 그 큰 흐름을 보시면은 휴대폰 제조사에서는 삼성하고 구글은 같잖아요. 그 안드로이드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애플은 단독 iOS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각기 모두 다 똑같은 전자지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휴대폰을 안 들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휴대폰을 들고 또 카드를 들고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제조사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애플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 갤럭시를 안 쓴답니다. 전부 다 애플 아이폰을 쓴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삼성은 갤럭시 폰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깔아놔 가장 쉽게 현재 페이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전자지갑에서는 가장 유리한 길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빅테크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할 때는 네이버페이를 많이 좀 사용하잖아요. 네이버 근데 네이버에서 우리가 내가 11번가에서 뭘 구매를 하고 싶어 그 다음에 이베이에서 뭘 구매를 하고 싶어 하면은 네이버 검색을 하잖아요. 근데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네이버에서 먼저 들어갔지 않느냐 네이버 수수료 내 하고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아끼려면 네이버 검색하고 나서 주소를 얘기하다가 별도로 그러니까 11번가 치고 들어가셔야지 네이버 검색 치고 들어가면 네이버에서 수수료 또 떼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페이가 강자가 될 수밖에 없고 네이버페이가 강자가 되는데 현재 소비자끼리 하려면은 현재 뭐가 있어야 되잖아. 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하려면 카드사를 배제를 하려면 그래서 네이버 통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네이버 파이낸셜을 해가지고 쇼핑몰 업자한테 대출도 해주고 이런 어떤 그 사업부 제휴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가 실질적으로 카드도 하고 대출도 금융 빅테크 기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네이버 전략이고 카카오는 뭐냐?
아예 만드는 겁니다. 카카오페이도 만들고 카카오뱅크도 만들고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증권도 만들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현재 그 금융대출의 어떤 그 비교 서비스 정보를 여러 개 나열해서 거기서 들어가면은 어떤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은 그 수수료 내. 왜? 우리 거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 소개만으로 현재 수수료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거냐, 금융업이냐 이게 모호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뭐 기업은행에서 어떤 상품이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들어갔더니 여기서 이런 상품이 있더라. 그러면은 거기서 하면은 우리 상품 타고 루트를 들어갔기 때문에 수수료 내. 이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서는 대출을 안 해주셔도 정보만 제공해서 수수료를 이렇게 먹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페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림들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빅테크에서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거의 쌍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카카오페이를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라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업체도 너도나도 이제 페이를 만들려고 하죠. 삼성페이는 유명하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현재 NHN에서는 이제 페이코라는 현재 어떤 그 페이를 사업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사도 뭐 11페이, SSG.com은 SSG페이, 뭐 L페이, 뭐 그다음에 그 현재 그 배달의 민족도 배민페이, 그다음에 SK텔레콤도 T페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최종적인 승자가 현재 나와야 되는데 뭐 플랫폼 기업하고 네이버와 카카오하고 삼성하고 거의 한 3파전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약간 뭐 4등주 정도는 페이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현재 애플이라는 전 세계적인 강자 뭐 1등을 지배하려는 강자가 왔기 때문에 삼성페이가 거의 기를 쓰고 거의 사생결단 하는 겁니다. 뭐 애플페이 쓰면은 뭣도 안 되고 우리는 삼성이면은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어떤 구조가 깔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현재 뭐 애플페이 상황은 시범 서비스 무산이 됐지만은 약관 통과되고 연내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NFC 단말기가 설치된 무선 통신이 되는 오프라인 제휴처에만 사용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온라인에서도 결제 구축망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온라인의 어떤 흐름에서도 우리가 약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NFC 방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기만 해서 되는 것들. 우리가 교통카드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카드사에서도 나름대로 자체 페이를 계속해서 만드는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한페이에서 하면은 다른 카드를 다 모아놔 가지고 신한페이에서 쓴다 이런 거기 때문에 거의 빅뱅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되는데 페이를 하게 되면은 어떤 구조이냐 하면은 자,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그 카드를 긁는 대신에 전자지갑을 꺼내서 페이를 꺼내서 삼성페이 안에서 내가 신한카드를 쓸까 하고 해서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은 벤 사업자, 부가 서비스하는 벤 사업자를 통해서 신용카드로 사서 전달이 됩니다. 그다음에 판매자가 되고, 그러니까 각종 수수료가 신용카드에서 빠져나가고, 벤 사업자도 빠져나가고, 페이 사업자에서 빠져나가고, 이렇게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때는 이제 구매 대행, 결제 대행 업체 PG사를 통해서 신용카드로 넘어가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중간 PG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결제 사업자를 알 때는 온라인에서는 PG, 결제 대행 업체가 주목을 해야 되고 오프라인에서는 인터넷망을 깔듯이 결제망을 깔잖아요. 근데 VAN, 그러니까 벤사라고 합니다. 벤사에 대한 흐름들을 잘 봐야 되는데 요새 하도 뭐가 있냐면은
계속해서 죽이려는 것들 있죠. 뭐 제로페이다, 수수료 낮춰라 하니까 신용카드사에서 직접 뭐 하기도 현재 벤사 현재 수수료를 무시하고 정액제로 가라. 그 현재 건당으로 가라.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압박이 좀 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빅뱅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소비자하고 이제 판매자와 직거래를 한다. 그래서 제로페이라는 게 이제 나오잖아요. 수수료를 다 제로를 하겠다. 막 그런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전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페이 전쟁, 화폐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 깊게 나눠주셨는데요. 관련주들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유레카 종목 집중을 해보시고 유레카 종목 외에도 관련주들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에서 더 자세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이어지는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다음 주 시장에서도 투자의 길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찾아보신다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볼 시간인데요.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입니다. 다날이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이 종목 자세히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이제 다날을 언급하기 전에 이제 관심주가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간단하게 이제 그 현재 관련된 종목 이야기하고 왜 그중에서 다날을 골랐는지 그걸 좀 해야 되는데, 다날 같은 경우는 핵심적으로 먼저 하게 되면은 다날은 모바일 PG사입니다. 그러니까 PG사는 결제 대행 업체를 말한 거죠. 모바일로 하는 결제 대행 시장에서 38%를 차지하는 국내 1위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골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다날 말고도 뭐 KG 모빌리언스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왜 다날을 골랐는지 약간 부가적인 어떤 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먼저는 현재 휴대폰 중심의 PG 결제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글로벌 진출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만, 중국,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펼쳐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페이하고 제휴를 하면서 오프라인 시장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또 다날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여러 개의 어떤 대형 유통업체를 같이 끼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자회사가 다날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커피 어떤 프랜차이즈 업체, 그다음에 가상화폐이죠. 가상화폐 페이코, 페이 컨트롤, 현재 프로토콜이라는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상화폐도 우리가 자체망으로 구축을 해서 다 깔아주고 하겠다. 또 화폐도 발행해 주겠다.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뭐 전자 이렇게 현재 현금이든 아니면 화폐든 뭐든지 유통망을 다 깔아주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래의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페이코인, 최근에 이제 현재 위믹스 상장 폐지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면서 페이코인도 약간 침체가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코인 상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희소성 가치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날이라는 그 플랫폼을 다 구축을 좀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뭐 NFT 거래소라든가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부상이 되는,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다날에는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모바일 PG사 다음으로 그중에서 이제 다날을 고르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종목으로 보면은 그러면 많이 올랐느냐, 그게 아니라
오른 것을 다 반납을 해서 다시 재바닥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에 한번 시세가 났던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때 뭐 이런 바람을 타고 메타버스 바람을 타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거의 5천 원짜리가 뭐 3배 정도, 3배가 좀 넘게 올라갔던 전례가 있는데 거의 이걸 다 반납해서 거의 온바닥까지 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페이가 다시 한번 국내 상승하면서 약간 부상해 줄 수도 있고요. 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면은 메타버스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불어오면은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다날 엔터테인먼트와 또 자회사도 있기 때문에 최근 콘텐츠 흐름들도 한번 주목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약간 5,550원 정도 보시길 바라고요. 손절가는 약 5,300원 정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목표가는 자세한 부분들은 노란톡에서 좀 자세히 또 관심주하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유레카 종목은 다날이었는데 관심주를 조금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뭐 시간 되는까지 한번. 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페이 사업을 하는 업체. 뭐 삼성페이는 뭐 삼성전자 사란 이야기냐 관련주가 당연히 아니겠죠. 예, 카카오페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NHN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페이코라는 어떤 그 현재 전자제값이 있다고 했으니까 NHN이 모든 사업을 주관하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 자회사 물론 NH 사이버 결제 비슷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NHN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프라인에는 부가 통신망을 깔아주는 벤 사업자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단말기. 포스 단말기 이런 것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오프라인 1위 부분들이 현재 나이스 정보통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위 부분들이 한국정보통신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PG사는 온라인에서 결제 대행을 하는 업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KG 이니시스 그다음에 NH 사이버 결제. 그러니까 이거는 온라인에서입니다. 그런 부분이 KG 유니스가 1등입니다. 그런데 모바일 결제에서는 현재 핸드폰에서 온라인하고 모바일은 좀 다르잖아요. 컴퓨터하고 다르기 때문에 모바일 쪽에서는 다날이 현재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애플이 상륙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애플 인증을 공식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위니아의 자회사인 위니아 에이드가 있기 때문에 위니아 에이드를 우리가 잘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NFC 근접 현재 부분들을 찍는 어떤 그런 것에 기술이 관련된 업체가 뭐 코나이 아모텍, 미루온 등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카드를 가지고 다니려면은 교통카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천하의 애플페이가 있으더라도 근데 티머니 어떤 교통카드 기능을 애플에 장착하기 위해서 현재 협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아톤이라는 종목이 나름대로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 나무가 같은 경우는 현대카드와 독점 계약을 맺었잖아요. 현재 애플페이가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가 현대카드에 대한 그 현재 플랫폼 기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을 약간 보시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또 최종적으로는 대형주는 누가 뭐래도 카카오페이다. 미래 성장성은 굉장히 밝다. 또 다날은 현재 모바일 PG사에서 플러스 알파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중소형주는 다날을 보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레카 종목뿐만이 아니라 관심주도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오늘의 유레카 종목 다날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다날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페이라던가 KG 이니시스 이런 종목들도 관심주로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상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임상혁 파트너님 노란톡방 함께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임상혁 파트너님 오늘도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